안녕하세요. 네, 2020 온택트 페스티벌 문화의 집밥 영선생 담당자 아이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로웨이스트 요리법으로 말린 채소 주먹밥과 당근 포타주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리 수업을 진행해 주실 강사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여여와 율마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요리하는 삶을 실험해보는 요리 대안학교인 영셰프 스쿨에 재학 중인 여여와 율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늘 하실 요리가 제로 웨이스트 요리법이라고 해서 제로 웨이스트 관련 요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제로웨이스트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로웨이스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그런 생활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요리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지금 제철 식재료인 당근을 활용해서 당근 포타주. 포타주는 프랑스어로 스프를 칭하는 말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스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받으셨겠지만 이렇게 채소 가루를 받으셨죠? 그래서 네. 이 가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두들 다들 준비가 잘 되셨다고 생각하고 바로 시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네. 먼저 오늘 우리가 흑당근을 준비했어요. 흑당근을 준비했는데요. 흑당근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당근이 굉장히 세척 당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되게 편하긴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같이 손질 먼저 해보면서 되게 당근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로웨이스트 생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당근을 오늘 껍질까지 다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야채 전용 수세미도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근의 흙을 잘 제거하고 이 껍질까지 다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근을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자세히 보면 당근은 가로로 결이 나 있어요. 당근은 11월부터 2월에 수확을 하고요. 지금 단맛이 확 올라오는 뿌리 채소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여기 끝부분이 또 흙이 잘 모여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끝에까지 구석구석 흙을 제거해 줄게요. 네. 만약 근데 야채 전용 수세미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으시면은 키친타올이나 천 같은 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집에 사실 야채 전용 수세미를 하나 놔두시고 쓰시면 전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끝까지 다 하고 네, 저는 이렇게 흙을 거의 다 제거한 것 같아가지고 얘를 이제 물기를 한번 닦아줄게요. 잘 안 보이나? 네. 물기를 잘 닦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파도 있는데요. 양파 반 개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양파도 껍질을 같이 오늘 한번 제거해보는 걸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껍질 먼저 제거를 해줄게요. 껍질은 여러분들 근데 오늘 칼을 쓰기 때문에 칼은 되게 조심히 다뤄야 되는 거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주세요. 먼저 이 끝 뿌리 부분은 우리가 잘 못 먹기 때문에 끝 뿌리 부분을 최대한 조금만 띄워줄게요. 원래 보통의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원래 쓰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까지도 다 써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양파는 원래 봄에 나오는 아이인데요. 근데 되게 껍질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관을 굉장히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고 망 같은 데에 걸어서 보관하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양파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근데 지금 시기가 양파가 되게 잘 무르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내드린 양파도 살짝씩 물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너무 먹지 못할 부분은 우리가 함께 제거를 하고 먹을게요. 그리고 네,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따가 나중에 도려내 줄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양파 껍질이 있는데요. 이 양파 껍질은 사실 말려서 쓸 수도 있어요. 말려서 보관하면 사실 물을 끓여 먹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채수 같은 거를 내서 뭐 다른 국 요리에 사용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특징은 또 양파 껍질은 보통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한다는 거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저희는 포타주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당근을 먼저 썰어 볼 거예요. 저는 오늘 당근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근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막 이렇게 도려내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칼질이 조금 뭔가 미숙하다가 하면은 그냥 끝부분을 살짝 도려내 주세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끝부분을 살짝 도려내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보이시려나? 네. 이렇게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당근이 굉장히 단단해서 사실 뭔가 쉽게 막 되는 그런 애들은 아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제거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더 많이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흙만 잘 또 제거해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오늘 이렇게. 그럼 사실 우리가 오늘 당근에서 버리는 부분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칼질이 좀 서툴 수도 있으니까 칼질을 서투신 분들은 최대한 작게 해서 오늘 썰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먼저 당근이 있는데요. 받으시는 분마다 당근의 크기가 살짝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3에서 4등분 할 거예요. 네, 당근 껍질은 흙을 제거하면 먹어도 됩니다. 당근 오히려 껍질에는 당근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껍질째 먹으면 오히려 더 영양가가 높은 아이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4등분을 먼저 해줄게요.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요. 이렇게 4등분을 먼저 하면 우리는 자르기 쉽게 오늘 이거는 볶을 거니까 되게 작게만 잘라주면 돼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 3등분을 하고 또 나눠서 2등분을 해주고 여기서는 오늘 좀 최대한 좀 얇게 썰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여기서 얇게 이런 식으로 썰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리고 당근 자체가 둥글잖아요.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부분을 편편하게 만들어주고 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썰어주세요. 마저 썰어줄게요.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분들은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근만 가지고 스프를 만든다고 하면 너무 맛없지 않을까?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당근이 굉장히 단맛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야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과정을 함께 하고
먹는 거는 또 시중에서 그냥 내가 사 먹었을 때랑은 또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천천히 다시 썰고 계신가요? 너무 얇게 써는 게 어렵다면 이 정도 깍둑 정도는 괜찮아요. 또 톡소다님께서 당근은 몸에 정말 좋다고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당근은 지금이 또 제철인 야채이기도 한데요. 우리 자연은 신기하게도 그 제철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갖다 줘요. 당근은 이렇게 생겼지만 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섭취하기에 또 되게 좋은 아이예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오시라고 천천히 썰고 있습니다. 여기서 얇게 조금 더 썰어주면 우리가 오늘 볶을 때는 약불만 사용할 거예요. 원래 스프 할 때 되게 센 불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약불을 사용해가지고 당근의 단맛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드는 포타주의 특징은 우리가 설탕을 쓰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소금하고 후추로만 간을 할 겁니다. 뭔가 요리를 하면서 댓글창을 활용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뭔가 하시다가 모르는 점이나 궁금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빠르다거나 하면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당근의 끝부분까지도 껍질까지도 막상 흙을 제거하면 또 당근이 되게 또 색깔도 예뻐가지고 또 당근을 고르실 때는 양면이 뭔가 고르고 되게 단단한 조직인 아이들이 되게 신선한 아이들이에요. 네, 이렇게 저는 먼저 당근을 썰어줬어요. 이렇게 썰어준 당근에는 이렇게 소금으로 먼저 밑간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한 꼬집 정도? 이런 한 꼬집은 자기 그냥 손에 맞춰서 살짝만 이렇게 버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무리면은 이렇게 한쪽에 두고 마저 양파를 썰어 보도록 할게요. 네. 도마도 당근 썼던 거에 살짝만 치워주시고 바로 양파를 썰면 돼요. 양파는 아까 이 부분이 조금 그러겠는데 먼저 그럼 반대쪽부터 최대한 얇게 채를 썰어주면 되는데요. 이것도 조금 양파는 자체가 좀 미끄럽기 때문에 되게 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칼을 이렇게 안쪽으로 들이대면서 이런 식으로 썰어줄게요. 칼의 앞부분을 쓰면 더 조금 쉬울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이 베이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잘 잡아서 썰어주세요. 돌려서 다시 이렇게. 하지만 미끄러운데도 조심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안 좋은 뭔가 좀 이런 부분도 살짝만 뺄게요. 많이 그러긴 한데. 이렇게 하면 당근도 저희는 채를 썰어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스프에서의 가장 당근과 양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네가 되게 큰 역할을 해줘요. 양파도 불을 세게 되면 양파가 가지고 있는 단맛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네, 이거 이제 치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칼을 쓰는 작업은 다 끝이 납니다. 한 번만 씻을게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불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올리브유를 준비해 주세요. 만약에 올리브유가 없으시면은 다른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조금 더 풍미가 좋겠죠? 오늘은 약불을 사용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냄비에 불을 올릴 때도 약불. 처음에는 센 불로만 살짝 올려주다가 그냥 약불을 올리고 여기에 바로 올리브유를 두를 거예요. 계량 스푼이 없으면 이렇게 집에 밥 숟가락으로 그냥 올리브유 이 정도 한 큰술 정도를 냄비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열이 오르는 거에 상관없이 여기다 바로 당근을 넣어줄 거예요.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이 많아서 이렇게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더욱 영양가가 높은 아이인데요. 이렇게 불에 올리면 지글지글 소리가 나죠. 이 상태로 우리는 뚜껑을 덮은 상태로 오늘 당근을 약한 불에서 은은하게 되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줄게요. 그래서 오늘 포타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안 가요. 왜냐면 이렇게 약불로 그냥 올려두기만 하면은 지가 알아서 다 되기 때문에 많이 손이 안 가는 아이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 받으신 이 채소가루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한번 냄새를 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냉동 보관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엄마들께서 밥 빨리 먹을 때 해주시는 그런 밥이랑 그런 것들인데요. 냄새 어떻게 보면 고소하기도 하고 되게 비린 맛이 이렇게 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은 야채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야채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채소들이 항상 남기 마련이에요. 집에서 요리를 많이 안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요리를 해본 친구들이라면 알 거예요. 이렇게 뭐 쓰고 남고 이런데 우리는 이 채소를 오늘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해봤냐면 이 채소들을 다 말려보는 거예요. 남은 차투리 채소들을. 보통 창가가 햇볕이 많이 들어오면 햇볕에 말려도 되는데 그게 없으면 건조기 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 안에는 뭐 우엉도 말려 있고요. 그다음에 무도 말려 있고 불을 좀만 줄일까요? 네. 그다음에 브로콜리, 그다음에 대파, 그리고 양파, 그리고 당근, 그리고 김하고 멸치랑 건새우는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가지고 믹서에 갈아줄 겁니다. 네. 자, 아까 준비된 말린 채소들 있죠? 말린 채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레시피에도 어떻게 했는지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고 근데 굳이 뚜껑 많이 안 열어도 돼요. 저렇게 나오면 당근에서 점점 당근들이 땀을 흘리듯이 수분이 나올 거예요. 이 중에 제가 조금만 해서 썰어볼게요. 속도가 조금 빠르다고. 속도가 조금 빠를까요? 네, 얇게 썰어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도 네,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너무 빠르다고 하니까 저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왠지 이거 당근이랑 양파를 써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빠르시면은 빠르다고 얘기를 해두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야채를 이렇게 말리게 되면 야채가 가지고 있는 버무리고 계시다고. 네, 좋습니다. 네, 냄비에 나중에 구워올 건데요. 아니요. 이 가루로는 오늘 주먹밥을 만들 거예요. 근데 육수를 사실 내도 괜찮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남은 채소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 가루를 내두면 지금 누구시지? 비니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간단한 육수를 낼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는 주먹밥에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멈춰놓고 잠깐 당근을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 당근을 소금에 버무리셨다고 했는데 살짝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불 세기가 너무 센나봐요. 불을 살짝 아주 약하게, 약한 불에서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조금 오늘 무거운 냄비를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은데요. 만약에 바닥이 이렇게 눌러붙을 것 같으면 물을 살짝만 추가해 주세요. 물을 살짝 추가해서 네, 냄비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당근을 볶아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볶는 게 약간 찌듯이 볶을 거라서 냄비 뚜껑을 닫고 정말 약불에서 당근을 은은하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거 오늘 약간 불이 조금 셌나 봐요. 만약 불이 조금 세서 뭔가 이거 타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럴 땐 물을 조금 같이 넣어주세요. 프라이팬에 구워도 되나요? 당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얘는 나중에 스프가 될 거기 때문에 냄비에다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당근이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해진 게 보여져요. 약간 말랑말랑해졌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양파도 넣어볼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또 빠른 게 아닐지 모르겠네. 양파를 넣을 때는 당근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양파를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이게 집이 가스레인지이신 분도 계시고 인덕션인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가스로 하셨을 때는 정말 미약불에서 일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쵸. 지금 조리하랴 설명드리랴 조금 바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저처럼 너무 지금 팬도 얇고 좀 아래가 눌러붙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양파를 넣고도 물을 조금만 더 부어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뚜껑을 덮어서 익히도록 할 텐데 엄마만 바빠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불을 쓰는 요리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당근에서 향도 점점 올라올 거예요. 처음에 넣었을 때랑 당근의 향을 맡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친구분들이 지금 엄마랑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옆에 가서 그 당근 향을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냄비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게 소리로도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오늘은 되게 약불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지 한번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세요.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니까 저도 이제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천천히 그러면은 포타주 조금씩 끝내고 마무리 그냥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두유를 사용하잖아요. 두유는 먼저 한 팩만 사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 팩 이렇게 뜯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지금 냄비를 잡고 있으면 한 친구가 옆에서 두유를 뜯어 놔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또 뚜껑 열어봤더니 딱 이제 양파 냄새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양파가 굉장히 고소하면서 단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양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옆에서 엄마랑 같이 잘 지켜보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저는 살짝씩 이제 숨이 죽어가려고 해가지고 그럼 이 당근을 양파 위로 덮어줄게요.
아까 프라이팬에 구워도 되는 친구는 지금 다시 냄비에다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양파의 단맛과 당근의 단맛이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있다가, 근데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양파가 숨이 거의 다 죽어가지고 아, 냄비로 옮겼구나. 잘했어요. 근데 물을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양파가 숨이 거의 죽으면 물을 조금만 준비해주세요. 엄마가 또 이거 요리를 잡고 계시다면은 또 지금 친구들이 물을 조금만 준비해주면 좋겠죠? 조금은 그냥 이 냄비 바닥이 누르지 않는 정도로 약간 자작하게 물을 좀 넣어주면은 이 당근하고 양파가 같이 좀 어우러지는 역할을 이 물이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양파가 숨이 죽었다. 그리고 양파의 노릇한 향내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물을 넣고 조금 더 익혀줄게요. 그러면 보글보글보글 이제 끓죠. 이렇게 이 정도? 물을 또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네, 이렇게 바닥만 보이게 이 정도. 여기서는 이제 약불을 살짝만 올려줄게요. 물이 빨리 날아갈 수 있게. 중불까지는 아니어도 되고, 근데 이건 또 가정마다 렌지 이런 게 다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물이 그래도 좀 최대한 빨리, 근데 강불은 안 되고요. 약불에서 중불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냄비가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다 잘 날려줄 거예요. 그럼 일단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물을 넣어서 물을 날리고 그 다음에 두유를 넣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핸드 믹서나 제가 믹서를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혹시 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핸드 믹서를 준비했어요. 근데 만약에 믹서를 준비하신 분들은 너무 뜨거울 때 믹서를 사용하게 되면 믹서가 잘 고장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믹서를 사용해요 라고 하면 믹서는 조금 더 식힌 다음에 갈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너무 한 번에 다 갈려고 하지 말고 소분해서 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근영 친구 대답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럼 저는 일단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이게 물이 또 너무 많이 안 날아가도 되고요. 적당히 날아가면 됩니다. 당근이 조금 타면 그때 제가 물을 조금 더 부어달라고 했거든요. 아직 양파 따로 있어요. 양파를 썰고 있다는 뜻일까요? 당근이 조금 탄다 하면 불이 너무 셌거나 또 팬이 너무 얇으면 그럴 수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넣고 한번 이렇게 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탄 맛이 또 나면은 너무 많이 나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물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리고 불을 조금 더 줄여보세요. 너무 타지 않았어야 했을 텐데. 불이 조금 세려고. 네. 양파 따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 당근만 볶고 있다는 얘기는 아닐까요? 당근을 먼저 조금 볶아주고 그 다음에 양파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도 사실 이 팬이 조금 얇고 저희도 처음에 불 조절을 조금 세게 해서 살짝 탔어요. 근데 살짝 탄 거는 사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요리를 하다가 만약에 그런 예고 없는 실수들을 발생했을 때는 다시 고쳐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양파와 당근이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양파가 숨이 죽으면 이렇게 물도 거의 자작해졌다 싶으면 이제 두유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물 조금만 더 날리고 두유 넣어줄게요. 대시 한 1분 정도? 1분 정도만 더 이 아이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간으로는
소금하고 후추를 쓸 거예요. 소금하고 후추도 따로 한쪽에다 덜어놓으면 좋겠죠? 이제 약간 친구들이 써는 거에서 볶는 걸로 웬만하면 넘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근데 소리 없는 약간 아우성을 날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저도 보면 참 좋을 텐데 그걸 못 보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두유를 넣고 다음 단계로 믹서를 가는 걸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핸드 믹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믹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믹서를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타지 않게 조심조심 옆에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두유를 넣은 다음에 이 작업으로 돌아와서 할게요. 이제 1분이 지났고, 네, 이제 저는 물이 거의 다 아래에 진짜 조금만 남을 정도로 됐어요. 수분이 많이 날아간 게 딱 보여지거든요. 수분이 딱 날아가는 게 보여지면 일단 양파가 숨이 확 죽었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자잘하들어요. 이럴 때는 우리 아까 전에 준비한 이 두유는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불을 조금 올려서 뚜껑을 닫고 물을 최대한 조금 빨리 날아가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물을 많이 넣으면 뭐 두유를 조금 넣은다든지 그러면 돼요. 물을 얼마나 많이 넣었을까요? 근데 물을 여기서 조금 날려주고, 네. 이제 저는 두유를 넣어볼게요. 두유는 이 190ml거든요. 190ml 하나를 다 넣어줄게요. 제가 오늘 이 두유를 선택한 데 있어서는 우리가 두유를 선택할 때는 두유의 주 원료가 콩이잖아요. 콩이 넌 GMO가 아닌지 이거 한 번만 보여줄게요. 이쪽 원래 우리가 이렇게 두유를 살 때는 이런 성분 표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유는 GMO 콩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두유가 없으면 사실 우유 같은 걸 보통 스프에 많이 넣죠. 근데 우리는 오늘 조금 더 고소한 맛을 내고, 그리고 사실 우유가 요즘 이제 우유를 먹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유를 사용해봤는데 혹시 두유가 없으면 우유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유를 사용하면은 조금 다른 담백한 맛은 조금 없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다시 팬 쪽으로 돌아오면 두유를 이렇게 넣으면 두유가 이제 자작하게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한번 끓여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두유를 안 받으셨나요? 두유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두유가 그러면 잘 끓는 동안 저는 아까 전에 우리 말린 채소 있죠? 이 채소에다가 설탕 약간과 소금 약간을 넣어서 간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이거 말린 채소 가루 자체를 밥에다 넣어서 사용할 거잖아요. 네, 다른 스프를 만들 때 참고해도 되죠. 우리가 지금 오늘은 당근이 메인으로 하는 당근과 양파를 넣은 당근 지금 스프를 만들고 있지만 다른 거 브로콜리 이런 걸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요즘에는 감자, 고구마, 호박 이런 걸로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네, 두유가 또 너무 끓으면은 불 좀 약하게 해주시고요. 네, 여기가 되게 불이 엄청 센 것 같아요. 약불이 엄청 세네요. 좀 미약불. 네. 그리고 이렇게 두유가 한번 끓으면 믹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불을 끄셔도 돼요. 이 안에 당근과 양파가 다 익었으면은 내가 만약에 핸드믹서가 아니라 믹서를 쓸 거다 하면은 지금 불을 꺼요. 물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뚜껑을 열고서 불을 조금 강하게 해주시고 물이 조금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만약에 근데 물이 너무 많은데 적당히만 조금 줄어들고, 그럼 나중에 두유를 조금만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갈릴 정도로만 넣으면 되니까. 아니면 그리고 만약 물이 넣으면 조금 더 맹맹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네. 이제 이걸 한번 갈아볼게요. 이게 되게 가는 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은
스푼을 하나. 네. 먼저 소금도 반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도 한 큰술 넣어줍니다. 아, 남자분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말을 근데 많이 하고 있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넣은 상태로 갈아주면 돼요. 이렇게 갈아주면은 거의 완성입니다. 엄청 쉽죠? 네, 이렇게. 다시 톡톡 쳐주고. 아, 그리고 저희가 이 건 채소들은 한번 미리 프라이팬에 덮어줬었어요. 덮는다는 건 그냥 팬에 이걸로 주먹밥을 만들 거예요. 덮는다는 거는 팬에 그냥 불을 가열해가지고 살짝 이 말린 채소를 넣어서 한번 휘리릭 따뜻한 옷을 입혀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렇게. 이거 위가 좀. 네, 그럼 보시면 이렇게 채소 가루가 완성이 됐죠. 안에가 여기가 봐야 되나? 네, 이렇게. 그럼 이 아이를 한번 덜어볼까요? 네. 조금 더. 만약에 저는 지금 되게 곱게 갈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나는 알갱이가 있게 먹고 싶다 하면은 알갱이가 있게 갈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채소가루가 완성됐어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이거예요. 이 가루입니다. 이 가루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네. 스프 건더기를 갈고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이 다음에 저도 넘어가서 한번 갈아볼게요. 그럼 이제 불을 꺼주시고 얘네들을 한번 갈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먼저 두유를 한 팩만 먼저 넣었잖아요. 나머지 두유 한 팩은 여러분들이 농도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먼저 저는 지금 되게 두유에 고소한 향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얘를 쓸 때는 너무 끊어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그리고 이 가는 작업이 생각보다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네, 만약에 지금 집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분과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은 엄마가 이걸 갈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밥을 미리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갈고 주먹밥을 같이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갈다가 나는 이거 너무 묵직하다 하면은 거기다가 두유를 조금 더 넣어줘도 되고요. 두유를 넣어가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한 번씩 끊어가면서 양 옆에 붙은 것들도 모아서 해줄게요. 근데 사실 스프는 최대한 곱게 갈아줘야 네, 맞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 튀어요. 이게 좀 더 깊은 냄비일수록 안 튀기도 하는데 근데 스프를 만들 거라 높이가 낮은 냄비를 쓰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곱게 갈수록 식감이 더 좋기 때문에 최대한 곱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느 정도 갈아졌다 싶을 때 농도를 한번 보시고 나는 이거 너무 묽다 하면은 두유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 두유 조금 넣고, 그리고 이때 한번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어줄게요. 소금. 만약 자기가 조금 더 짭짤하게 먹고 싶다 하면은 소금 2꼬집, 3꼬집 넣어도 되겠죠? 오늘 요리할 때 중요한 거는 정확한 계량도 있지만 자기의 맛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리는 어떻게 보면 오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입맛이 어떤지 직접 오늘 그래서 당근의 향도 맡아보고 냄비의 소리도 들어보고 그리고 간을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조금 더 끓여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끓여요. 당근하고 양파가 충분하게 볶아지고 익었을 때쯤에 이 과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되게 빨리 왔나 봐요. 그리고 만약에 믹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믹서를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면 믹서가 이제 되게 고장날 수 있어가지고 끊어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간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간을 해보고 같이 한번 믹서에 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믹서를 냄비에 넣고 갈다니 신기하다고. 근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되게 사실 설거지거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원팬으로 가능한 하면 좋아요. 두유를 조금만 더 넣을까? 사실 두유가 재료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스프가 재료는 되게 간단한데요. 손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가는 아이예요. 네, 두유를 이제 넣는다고 하네요. 네, 좋아요. 두유를 넣고 조금 한번 끓인 다음에 불을 끄고 믹서에 이렇게 핸드믹서를 사용해서 갈아주세요. 이렇게 사실 핸드믹서를 사용해서 가는 과정이 오늘 과정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과정이어가지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먼저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시다가 잘 모르겠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 정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뻑뻑한 아이가 됐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나머지는 두유를 조금 넣고 끓여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 한번 사실 간을 봐도 좋아요. 집에서 하시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먹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간을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하고 스프가 저는 이렇게 좀 곱게 갈아졌죠. 만약 자기는 알갱이가 조금 있는 게 좋다 하면은 네, 좋네요. 끓이는 중에 주먹밥 재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요리가 좀 더 사실 요리가 굉장히 저는 머리를 되게 많이 쓰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하지만 이 다음에 뭐를 해야 되나 영양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게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두유를 그냥 먹는 것 자체에도 두유는 원래 콩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두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콩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살짝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그 콩의 영양을 100% 먹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약불에서 이렇게 스프를 끓여줬죠. 제 답변이 근데 저거에 다 충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두유를 조금만 더 넣고 끓여줄게요. 근데 두유를 끓여 먹으면 저는 두유를 따뜻하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유를 따뜻하게. 그리고 사실 이제 두유에는 콩이 가지고 있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많이 발생하는 그 아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두유를 너무 많이 하루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슴 같은 게 되게 빨리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불에 했는데 그렇구나. 오늘은 사실 강불을 많이 쓰진 않아요. 우와, 네, 이렇게 이제 스프가 이렇게 튀기는 게 보이죠?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제 살짝 이렇게 끓여줬으면 이제 끌게요. 여기 좀 닦아야겠다. 저는 이 정도 텍스처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저는 조금 뻑뻑한 느낌들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포타주는 마무리할게요. 원래 이 포타주는 집에 만약에 빵 같은 게 있으면 빵이랑 곁들여도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집에서 먹을 때는 집에 남은 찬밥 같은 거 있죠. 찬밥 같은 거 있을 때 여기 이 과정 중에 아까 전에 우리가 양파랑 당근을 넣고 물을 넣고 끓일 때 그때 같이 밥을 넣어가지고 같이 갈아줘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냥 두유랑 당근하고 양파만 써봤어요. 그럼 저는 이제 옆에 밥, 그리고 참기름, 통깨, 채소가루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오늘 하는 것들이 사실 재료 같은 거는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저는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채소가루에도 여러분 근데 먼저 이 채소가루를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시고 이게 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한번 먹어보고 사실 주먹밥도 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에 이렇게 채소가루를 넣어줄게요. 먼저 조금만 넣고 조금 넣고 또 넣고 이런 식으로 조금 넣고 좀 넣고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지금 집에 각자 준비하신 밥량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나는 조금 더 넣고 싶다 이럴 때, 그리고 참기름 한 바퀴, 그리고 통깨도 저는 약간 통깨는 넣을 때 약간 이렇게 부숴주듯이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약간 부숴주듯이 하면은 더 좋아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자기가 간이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소금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먹밥 만들 때는 안에 따스함이 있을 때 하는 게 간 같은 게 더 잘 배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주먹밥은 지금 한김 식힌 상태예요. 밥 자체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을게요. 소금도 한 꼬집 정도. 저는 지금 포타주를 거의 끝내고 주먹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먹밥을 지금 만들고 계신가요? 비닐 장갑이 없으면 괜찮아요. 비닐 장갑이 없을 때는 우리 손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손을 한번 깨끗이 씻고 참기름을 손에다가 살짝 바른 다음에 밥을 만지면은 밥을 달라붙는 게 조금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더 넣는 게 좋겠죠. 네. 약간 저는 지금 색깔이 살짝 연하죠? 그래서 채소가루를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참기름도, 전 고소한 게 좋으니까 참기름도 더 넣어주고, 참기름과 통깨도 많이 넣어주실수록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만약에 집에서 혹시 말린 채소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집에서 냉동 보관하면 최소 3주까지도 가능해요. 네, 이근영 친구가 지금 주먹밥을 시작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주먹밥을 거의 다 됐으면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한 입 크기로 먹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한 입 크기로 주먹밥 만들어 주면 되고, 저는 오늘 삼각형 형태로 주먹밥 만들어 볼 거예요. 간을 한번 봐주실래요? 조금 더 넣을까요? 주먹밥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간이죠. 와, 벌써 푸른 곰돌이 친구가 주먹밥을 벌써 다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주먹밥 만들고 있는데, 주먹밥 만들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저는 만들어 줄게요.
나중에 혹시 이게 사진을 찍어서 같이 공유하고 하기도 할까요?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주먹밥을 천천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 벌써 찍으셨다고 장서율 친구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약간 여기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먹밥으로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유부초밥 같은 것도 만들 때 안에 밥 넣을 때 얘로 대신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누가 이거 육수 같은 데다 쓰냐고 하셨잖아요. 진짜로 뭔가 내가 빨리 뭔가 육수를 내야 된다 할 때는 망 같은 데 넣으셔서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채소에도 감칠맛이 굉장히 있어서 예를 들어 뭔가 찌개 같은 거 끓이고 이런 거 가루가 한 스푼씩 넣어줘도 되게 맛있거든요. 세 개만 만들고 나머지는 네가. 벌써 시작한 지 약 40분? 4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그러면 주먹밥이 완성됐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 위에다가 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가루, 말린 채소가루 주먹밥이 완성이 됐고요. 그럼 사실 이제 포타주도 플레이팅만 하면 끝이 나는데요. 이거 약간 주걱. 얘도 한번 간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포타주도 다 되신 분들은 간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이 포타주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놓으면은 최대 하루까지는 그냥 실온에서 둬도 식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저는 이제 포타주도 덜어볼게요. 우리가 예상한 준비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까요?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 오늘 선택적으로 파슬리 가루를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파슬리 가루가 없으시면 당근은 시나몬하고도 참 궁합이 좋죠. 그래서 시나몬 가루 같은 거를 뿌려줘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파슬리 가루로 마무리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파슬리 가루만 뿌리면 사실 오늘 당근 포타주도 완성이 됩니다. 완성! 네, 이렇게 하면은 주먹밥하고 포타주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잘 따라오시고 계셨을까요? 지금 다들 하시느라고 아마 댓글창을 쓸 여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제철 재료인 당근을 활용해서 당근을 껍질까지 다 써가지고 당근 포타주, 당근 스프를 만들어 봤고요. 당근하고 양파로 단맛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드셔보시고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짧게나마 오늘 해본 게 어땠는지 그런 거 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집에서 남는 자투리 채소를 활용해서 채소를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거를 주먹밥으로 활용해보는 거를 했죠. 이근영 친구가 와 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슬슬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당근 말고 고구마로도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 고구마를 사용할 거면 고구마는 조금 더 찌고 하면 좋겠죠? 살짝? 볶는 것보다 약간 찌고 나서 스프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먹밥 재료가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고 건강한 한 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수업 진행해주신 여여와 율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지구와 공간을 모두 지키는 제로웨이스트 요리법을 배우겠습니다. 시간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문화의 집밥 영선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